내셔널리그의 사이 영상 수상자가 코빈 번스로 발표되고 나서 저는 그 의미를 해석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불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 따라 선발 투수의 최대 덕목이 많은 이닝에서 적은 실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다 세이버상으로 압도적인 시즌을 만든 번스가 세이버파의 표를 독식한 반면 클래식파의 표는 여러 투수에게 분산됐기 때문에 잭 윌러에게는 불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물론 윌러의 수상 실패가 아쉽긴 하지만 번스 역시 사이 영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956년 사이 영상이 생긴 이래 단축 시즌이 아닌 정상 시즌을 소화하면서 200이닝을 던지지 않고 사이 영상에 성공한 첫 번째 투수는 1984년 시카고 컵스 릭 서클리프였습니다. 그해 클리브랜드에서 출발해 15경기 4승 5패, 5.15에 그친 서클리프는 6월 14일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돼 아메리칸 리그에서 내셔널리그로 리그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경기에서 16승 1패, 2.69를 기록하는데요. 컵스는 서클리프 경기에서 18승 2패를 기록한 것에 힘입어 염소의 저주가 발동된 1945년 이후 처음이자 39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에 150과 3분의 1이닝을 던진 서클리프는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이 5.15인데도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따내게 되는데요. 이에 218이닝 276K, 17승 9패 2.60을 기록하고 2위에 그친 드와이트 구드는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신인왕 사이영 동시수상 그리고 최초의 데뷔 시즌 사이 영상이라는 대기록을 놓치게 됩니다. 서클리프라는 이례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초의 200이닝 미만 사이 영상 선발은 2014년에 클레이튼 커쇼였는데요. 27경기에서 21승 3패 1.77을 기록한 커쇼는 198과 3분의 1이닝에 그쳤지만 다승과 평균 자책점에서 1위에 오르고 만장일치 수상에 성공합니다. 243과 3분의 2이닝 20승 9패 2.25인 쿠에토가 2위, 227이닝 20승 9패 2.38인 웨인라이트가 3위로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없었던 것도 커쇼의 수상에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블레이크 스넬은 180과 3분의 2이닝 21승 5패 1.89를 기록함으로써 214이닝 16승 9패 2.52를 기록한 벌렌더를 제치고 사실상의 두 번째 투수가 되는데요. 여기에 로비레이와 코빈 번스가 추가된 겁니다. 문제는 193과 3분의 1이닝을 던진 레이와 달리 번스가 던진 이닝은 167이닝으로 역시 논란이 있었던 스넬의 180이닝보다도 크게 적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번스는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FIP에서 1.63을 기록함으로써 라이브 볼 시대 2위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1920년 이후 FIP 순위는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1.39로 1위, 올해 코빈 번스가 1.63으로 2위, 1984년 드와이트 구든이 1.69로 3위, 1968년 밥 깁슨이 1.77로 4위, 2014년 커쇼가 1.81로 5위입니다. 사이 영상 수상 실패가 아쉬운 또 한 명은 1위표를 한 표도 얻지 못했으며 번스, 윌러, 슈어저에 이어 4위를 한 다저스 워커 뷰러였는데요. 뷰러의 수상 실패가 아쉬운 점은 다승 이닝 평균 자책점에서 가장 고른 성적을 가지고 있는 투수였기 때문입니다. 번스의 경우 평균 자책점은 1위이지만 이닝이 19위, 다승이 15위였고 슈어저는 평균 자책점 2위, 다승 3위였지만 이닝이 14위에 그쳤으며 이닝이 1위인 윌러는 평균 자책점과 다승이 5위였던 반면 뷰러는 평균 자책점 3위, 이닝 2위, 다승 4위로 유일하게 3개 모두 4위 내에 들었는데요. 톰 탱고가 2006년 이후 수상 결과로 만들어낸 톰 탱고 사이영 포인트 순위는 1위가 뷰러, 2위가 윌러, 3위가 슈어저, 4위가 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뷰러가 1위표 한 장을 받지 못한 건 9월 6경기에서 3승 2패 4.83에 그친 막판 부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월이 끝났을 때 평균 자책점이 2.0으로 2.27인 번스와 2.35인 우드러프를 제치고 리그 1위에 올라 있었던 뷰러가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가져갔더라면 싸이 영상의 판도는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비록 싸이 영상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뷰러는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만들고 다저스의 에이스 자리를 접수했는데요. 데뷔 후 처음으로 200이닝을 소화한 뷰러는 피안타율 1할 9푼 9리가 1할 8푼 5리인 슈어저에 이어 2위, WHIP 0.97은 0.86인 슈어저와 0.94인 번스, 0.96인 우드러프에 이은 메이저리그 4위였고 29번의 6이닝 이상 경기는 27번인 잭 윌러와 26번인 샌디 알칸타라를 제친 메이저리그 1위, 27번의 퀄리티 스타트 또한 23번인 로비 레이와 알칸타라를 제친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27번의 퀄리티 스타트는 2015년에 30번을 기록한 그레인키에 이어 지난 30년간 다저스의 2위 기록에 해당됐습니다. 그렇다면 뷰러는 무엇이 좋아졌을까요? 일단 뷰러는 지난 시즌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손가락 물집 부상에서 탈출합니다. 뷰러를 도와준 사람은 옛 동료이자 물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리치 힐이었는데요. 커리어 내내 물집 부상과 씨름한 힐은 2016년 9월 11일 샌디에고전에서 7회까지 89개의 공을 던지고 7이닝 퍼펙트를 만들어냈지만 물집 부상 재발을 우려한 로버츠 감독에 의해 교체된 적도 있습니다. 뷰러는 힐로부터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질 때 피칭을 바로 멈출 것과 함께 레이저 치료 그리고 카우보이들이 로데오 경기를 할 때 쓰는 제품 등을 추천받습니다. 다저스가 물집 관리로 유명한 나카지마 요스케를 트레이너로 영입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뷰러는 더 강한 공을 더 적게 던진다는 메이저리그의 최근 유행에 맞춰 패스트볼 구사율을 62%에서 52%로 10%가량 낮추게 됩니다. 패스트볼 구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종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뷰러는 앞선 2년 동안 던지지 않았던 체인지업을 5%가량 구사했고 슬라이더의 구사 비율도 7%에서 14%로 정확히 패스트볼 비율을 낮춘 만큼 늘렸는데요. 이에 우타자를 상대로는 슬라이더 커터 커브, 좌타자를 상대로는 커터 커브 체인지업이라는 다른 형태의 조합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피안타율 1할 3푼을 기록하고 2루타 하나가 장타의 전부였던 체인지업은 뷰러의 땅볼 유도 능력을 크게 높여줬습니다. 오랜 시간 도전했지만 끝내 실패한 커쇼와 달리 뷰러는 체인지업 장착에 성공한 겁니다. 커쇼가 뷰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건 시즌이 시작되고 초반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체인지업을 쓰지 않았던 뷰러가 체인지업 장착에 본격 착수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츠 감독은 뷰러가 개발한 체인지업이 패스트볼과 커터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뷰러는 올 시즌에 구종 다양화를 통해 롱런의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한 가지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은 2018년 96.2마일, 2019년 96.6마일, 2020년 96.9마일이었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올해 95.4마일로 떨어진 부분일 건데요. 하지만 뷰러가 26세 시즌에 기록한 95.4마일은 뷰러와 비슷한 메카닉을 가진 벌랜더가 26세 시즌에 기록한 95.6마일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광거는 196cm, 106kg인 벌랜더와 188cm, 83kg인 뷰러의 사이즈 차이로 벌랜더처럼 구속을 95마일대로 고정할 수 있느냐가 뷰러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뷰러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팔꿈치 문제 때문에 지명순위가 떨어진 뷰러를 2015년 24순위에서 지명한 후 곧바로 토미존 수술을 받게 한 다저스는 그동안 뷰러의 이닝을 점진적으로 늘렸고 뷰러는 2020년의 단축 시즌을 통해 한 차례 더 쉬어가게 됩니다. 벤더빌트대 출신인 뷰러는 드래프트 이후 26세 시즌까지의 이닝이 마이너리그 110이닝과 메이저리그 573이닝, 포스트 시즌 80이닝으로 763이닝인 반면 벌랜더는 드래프트 이후 26세 시즌까지의 이닝이 마이너리그 127이닝과 메이저리그 840이닝, 포스트 시즌 22이닝으로 989이닝이었으니까 뷰러는 동나이 때 벌랜더보다 226이닝을 덜 던진 건데요.
뷰러의 763이닝은 26세까지 882이닝을 던진 스트라스버그보다도 100이닝 이상이 적습니다. 뷰러가 워낙 부침성이 좋은 선수이다 보니 12월 12일에 있었던 뷰러의 결혼식에는 데이비 프리스, 로건 포사이드 같은 은퇴 선수와 코리 시거, 작 피더슨, 키케 에르난데스 등 다저스를 떠난 선수들까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연 뷰러는 결혼하자마자 전성기가 시작된 커쇼의 뒤를 따를 수 있을까요? 2010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잠비아로 신혼여행을 가 봉사활동을 한 커쇼는 이듬해인 2011년 첫 사이 영상을 따내는 것으로 1위, 2위, 1위, 1위, 3위, 5위, 2위에 오르는 황금의 7년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뷰러의 활약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커쇼와 결별한 다저스가 대형 투수의 영입 없이 트레버 바우어의 복귀도 무산된다면 뷰러와 우리아스의 원투펀치와 나머지 선발 투수들의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인데요. 다저스는 이 둘을 제외하면 평균 98마일 싱커를 던질 수 있지만 풀타임 시즌을 소화해 본 적이 없으며 지난 5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7월이 되어야 돌아올 수 있는 더스틴 메이, 정규 시즌에서 9이닝당 5.5개의 볼넷을 내주고 포스트 시즌에서 4이닝 5실점을 기록한 토니 곤솔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선발 등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데이비 프라이스,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참사가 될 수도 있는 앤드류 히니, 그 밖에 미치 화이트, 안드레 잭슨, 다리안 누네스 등이 선발로 쓸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과연 뷰러는 돈 드라이스데일, 샌디 코펙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오렐 허시아이저,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 사이 영상을 따내는 6번째 다저스 선발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뷰러가 아니라면 다저스 에이스의 자리를 훌리오 우리아스가 가져가게 될까요? 난세의 영웅이 탄생할 수 있을지 다저스의 내년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